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민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아내 은주가 어머니 간병으로 고향에 내려간 지 벌써 한 달째였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이 낯설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여니 은주의 여동생 수진이 서 있었다. 30대 후반,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민수는 놀랐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수진은 언니에게 연락이 안 되어 서울 출장 길에 들렀다고 말했다. 민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수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들어선 수진이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언니가 없으니 너무 조용하다고. 민수도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은주가 있어 자연스러웠을 상황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민수가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다. 언니가 없는데 형부가 혼자 밖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진의 고집스러운 목소리에는 묘한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다. 주방에서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손놀림은 은주와 닮아 있었다. 같은 집에서 자란 자매였기 때문일까? 하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다. 수진이 형부가 매운 걸 잘 드시는지 물었다. 민수는 은주가 해주던 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와 자신의 요리 방식은 다르다고. 언니는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하는데 자신은 그때그때 감으로 한다고. 수진의 미소에는 자신만의 매력이 있었다. 은주와는 다른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요리가 완성되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했다. 민수가 맛있다고 하자 수진이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진이 물었다. 형부가 언니 없어서 많이 심심하냐고. 민수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 표정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데요. 민수는 수진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다. 은주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다. 수진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하며 물었다. 혼자 계시는 동안 자주 와도 되냐고. 언니 대신 형부를 챙겨드리고 싶다고. 민수는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다. 고마움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 화면 속 배우에 대해 물어봤고 민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진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형부도 나이 드셨다고. 언니가 들으면 서운해할 거라고. 민수가 갑자기 물었다. 은주 얘기는 왜 나오냐고. 수진이 어색해하며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은주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놀라웠다. 수진이 소파에서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며 물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민수가 7년이라고 답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반문했다. 수진이 그냥 궁금하다고 했다. 민수는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정말요? 민수가 정말이라고 했지만
수진은 계속 탐구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형부는 가끔 외로워 보여요. 민수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진은 솔직한 건데 왜 안 되냐고 반박했다. 민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관심이 나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고 말하자 수진도 자신도 그렇다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수진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다. 젖은 옷차림에 우울한 표정이었다.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수진은 회사에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민수가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민수의 와이셔츠를 빌려 입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가져온 옷이 다 젖었다고 수진이 말했다.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의 흰 와이셔츠를 입은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셔츠가 수진의 몸에 맞지 않아 어깨선이 드러나고 소매는 손목을 덮을 정도로 길었다. 젖은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며 목선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평소 단정했던 수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무방비하고 여린 모습에 민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처제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보는 남자의 시선이었다. 수진이 머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도 민수의 변한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 몸을 움츠렸다.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옷을 입은 수진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아니, 매력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숨 막히도록 아름다웠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중얼거렸다. 민수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수진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답했다. 민수가 수진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고 묻자 수진이 말했다. 형부한테 말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언가 예감이 들었다. 자신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침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저 이상해요. 자꾸 형부 생각이 나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꼈다. 민수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진은 계속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민수가 말했지만 수진은 솔직한 건데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수진이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물었다. 형부도 저를 여자로 본 적 없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진은 왜냐고 물었다. 너는 내 처제고 나는 내 형부라고 민수가 말하자 수진이 그게 뭐 어떻다고 반박했다. 은주가 내 언니라고 민수가 말했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답했다. 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 순간 민수와 수진 사이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이미 숨막히게 뜨거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해 보려 했지만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민수가 떨리는 손끝으로 수진의 손을 잡는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형부,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수진의 떨리는 고백에 민수의 가슴이 요동쳤다. 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강하게 끌어안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듯 거친 숨결이 뒤엉키고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지켜야 할 선은 머릿속에서 아득히 사라졌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갈망뿐이었다. 민수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수진의 입술이 민수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수진의 절박한 고백이 민수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거실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를 놓지 못하는 팔은 더 단단히 죄어왔다.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였다. 민수는 수진을 안고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마지막 망설임마저 버렸다.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그날 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넘어버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고 긴 금기의 밤이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서로를 탐하는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췄다. 수진의 간절한 신음소리가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밤 공기에 녹아들었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번째 절정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다. 한 번 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는 더욱 깊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번엔 더욱 천천히, 더욱 애타게 서로를 채워갔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지쳐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단둘이 남겨진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로 마음속에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아프게 새겨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홀로 깨어났다. 수진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다.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만 남겨놓고 갔다. 형부,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형부를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수는 메모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과 그리움, 후회와 아쉬움이 뒤섞였다. 며칠 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했다.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다고, 너무 오래 비워둬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다. 집은 자신이 알아서 지켰다고. 은주가 수진이 자주 갔다며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민수는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으며 민수는 착잡한 기분이었다. 은주가 돌아오는 날 민수는 집을 정리했다. 수진의 흔적을 모두 지워야 했다. 그녀가 쓰던 컵, 앉던 자리, 입던 옷,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민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은주가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재회였다. 은주는 집이 깨끗하다며 수진이 정말 잘 돌봐줬다고 했다. 수진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일이 있다고 먼저 갔다고 답했다. 그날 밤 부부는 한참 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자꾸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은주가 혼자 있는 동안 외롭지 않았냐고 물었다. 민수는 외롭긴 했다고 답했다. 은주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다.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부, 언니 잘 돌아오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행복하세요. 민수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다. 은주와의 평범한 일상. 하지만 민수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수진과의 추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다시 만나면 자제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갔다. 민수는 수진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은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수진의 향기, 목소리, 따뜻했던 그 순간들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요즘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나랑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민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주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예리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내 들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손이 가곤 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 올려다봤던 그 별들과 똑같은 별들이었다. 수진아, 넌 지금 나처럼 아파하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어가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수진이었다. 형부, 저 내일 서울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 고민 끝에 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동네 공원에서. 조심해서 와. 다음 날 저녁 민수는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다. 수진이 나타났을 때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형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형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고생하셨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부, 저 이제 정말 멀리 떠나요.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아마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고요.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 후회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다. 후회? 아니야,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들이었어. 비록 잘못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민수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수진은 급하게 말을 이었다. 형부, 약속해주세요. 언니한테는 절대, 정말 절대로 말하지 말아줘요. 언니는 행복해야 해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평생 가져갈 비밀. 수진이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힘들겠지만 잊어야 해요. 우리 둘 다. 민수가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잊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잊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진 걸. 하지만 노력해 볼게. 너도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원이 어둠에 잠겼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몇 걸음 걸어가던 수진이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형부.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다음 생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수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서야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회식이 일찍 끝났어? 민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다. 응, 다들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해서. 밥은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민수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수진이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 깊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수진이 부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은주를 통해 들었다. 수진이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어제 떠났어. 그동안 당신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갑작스럽게 떠났네. 맞아, 나도 좀 놀랐어. 평소에 뭘 하든 미리미리 계획 세우는 애인데 민수는 수진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다. 은주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민수의 변한 모습을 감지한 은주는 점점 예민해졌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정말 못 참겠어. 당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나랑 있을 때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대화할 때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솔직히 말해. 다른 여자 있는 거 맞지? 민수는 당황하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일이 복잡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누구야? 언제부터였어? 왜 말을 안 해?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추궁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2년이 흘렀다. 그동안 민수와 은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 어느 날 은주가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민수는 놀라며 은주를 바라봤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당신도 힘들고 나도 견딜 수 없어.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찾아가.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은주는 짐을 정리하며 민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나는 수진이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언니로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아는 사람이라면 제발 수진이한테만은 상처 주지 마. 그 애는 정말 순수해. 은주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가 떠난 후 이틀째 되는 날, 수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형부. 언니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이혼하셨다고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래, 어제 모든 절차가 끝났어. 어떻게 왜 갑자기?
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형부는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 흔들리는 마음이 느껴졌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괜찮아. 사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제가 자주 찾아가서. 언니가 오해한 건 아니에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너랑은 전혀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정말요? 언니가. 혹시 눈치챈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민수는 안심시키려 했다. 은주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였어. 하지만 수진은 쉽게 안심하지 못했다. 그래도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언니한테 가서 얘기해 볼까요? 절대 안 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너도 은주도 나도. 그날 밤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를 못 잊겠어. 이혼도 너 때문이야. 미안해. 1시간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요. 언니 생각하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 더 지났다.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부 언니한테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던? 많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형부를 원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도 뭔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형부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제발 그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민수는 숨을 멈췄다. 언니가 눈치챈 걸까요? 긴 침묵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우리 만날까? 지금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래.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수진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부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2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공원에서 재회했다. 수진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언니랑 긴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했어? 우리 일 다 말했어요. 언니가 형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형부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은주가 뭐라고 하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정말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숨어서 만나지는 말아라. 그건 너무 비겁하다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저 결정했어요. 형부가 정말 저를 원한다면 이번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언니를 다시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 언니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민수가 수진을 꽉 안아주며 말했다. 고마워. 이번엔 정말 끝까지 책임지게.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은주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번엔 숨지 않기로 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민수와 수진은 서울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부산 근교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수진은 근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조용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다. 가끔 민수는 은주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은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알아챈 수진이 어느 날 말했다. 언니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민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자 수진이 계속 말했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언니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수진의 현명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형부 아니 여보.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다. 은주가 뭐라고 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좋은 분이래요.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우리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였다면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안고 잠들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은주가 재혼한다는 것이었다. 언니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나 봐요. 수진이 기쁘다며 웃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 드러났다. 우리도 축하 인사를 보내야 할까요? 민수가 고민하며 말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두 사람은 은주에게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은주에게서 고맙다는 답장이 왔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수진이 임신했다. 두 사람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들의 사랑에 결실이 생긴 것이다. 정말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야. 민수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임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과거의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니. 작고 예쁜 딸이었다. 민수와 수진을 닮은 아름다운 아기였다. 우리 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수진이 물었다.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진이 어때? 좋아요, 희진이. 우리의 희망이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아픔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생겼다. 희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원래 엄마 형부였다며? 유치원 친구가 그러던데. 수진이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봤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수가 희진이를 무릎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다. 희진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야.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진짜 가족이네. 아이의 순진한 반응에 두 사람이 웃었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제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희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우리 잘한 걸까요? 수진이 문득 물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이 아이를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네.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올려다봤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희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여보, 오늘 학교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민수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다. 은주를? 어떻게? 희진이 반 담임 선생님 상담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언니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언니 아들이 희진이와 같은 반이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에 만났는데 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새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물었다. 은주가 뭐라고 하던? 처음엔 서로 놀랐죠. 하지만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수진아, 잘 지내냐고. 수진이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언니가 희진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컸다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직도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은주의 말을 전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은주의 너그러움에 또 한 번 감동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은주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본 은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여유로워 보였다. 안녕, 은주야, 들어와. 민수도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거실에 앉은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됐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어른들이 어색하면 아이들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은주의 제안에 민수와 수지는 놀랐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원망도 했고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은주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리고 나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감사해야 할 일이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은주가 희진이에게 선물을 주며 말했다. 희진아, 우리 준호랑 친하게 지내렴. 엄마들이 다 아는 사이니까 편하게 놀아도 돼.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었다. 아이들도 금세 친해져서 자주 함께 놀았다. 몇 달 후 은주가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 남편도 만나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은주의 새 남편 강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주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민호가 민수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좋은 말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은주 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식사 중에 은주가 말했다. 사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호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와 민수 씨가 행복한 걸 보니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은주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맞아요, 언니가 진짜 사랑을 찾으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수진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시간이 흘러 희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은주 이모랑 원래 어떤 사이였어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민수와 수진은 이제 아이가 진실을 알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희진아, 앉아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진짜 얘기를 해줄게. 수진이 희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어른들의 마음도 때로는 복잡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야.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희진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그럼 결국은 모든 어른들이 행복해진 거네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결론에 두 사람이 웃었다. 맞아, 모두가 행복해진 거야. 그해 가을, 은주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 수진과 민수도 병문안을 갔다. 축하해, 은주야. 고마워. 너희도 둘째 계획은 없어? 글쎄 생각해 볼게.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 줄 몰랐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으니까. 수진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희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왜?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은주 이모도 민호 이모부도 준호 형도. 우리는 큰 가족이에요. 아이의 말에 민수와 수진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더 큰 사랑으로 30년이 흘렀다. 민수와 수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 있었다. 희진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은주도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민수와 수진은 처음 만났던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잠시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바라봤다.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비 오던 날 금기된 감정이 폭발했던 그 순간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희진이의 아이들, 은주의 자녀들,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했다. 새 가정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된 지 벌써 오래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밤이 깊어 모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수와 수진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다. 30년 전 그들이 처음 함께 올려다봤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책임지고 지켜나가느냐는 것이다. 민수와 수진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진실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다. 평범한 사랑, 비극적인 사랑, 금기된 사랑. 어떤 사랑이든 그 안에는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민수와 수진은 자신들의 방식을 선택했다.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할 수는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